화려한 이목구비,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TV 토크쇼에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모델, 탤런트 등 톱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본 최고 패션쇼인 도쿄 걸즈 컬렉션에선 모델로 등장해 파워워킹을 하고요. 샤넬 도쿄 파티를 비롯해 티파니 행사에선 엔하이픈이랑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코스메틱 브랜드 등의 행사에도 참석하며 연예인급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여자. 심지어는 20대 여성들이 땡땡땡의 고교 시절로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중 2위로 1위인 오타니 쇼헤이의 고교 시절에 버금가는 궁금증을 남긴 여자. 그녀의 이름은 히메카, 오사카 클럽 레이스의 넘버원이자 에이스였던 전 캬바조입니다. 카바크라는 캬바레와 클럽의 합성어로 캬바조는 카바크라에서 일을 하며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을 뜻합니다. 호스트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면 카바크라는 남성을 타깃으로 하여 이런 미모의 여성들이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는데요. 일본에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캬바조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다양한 곳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히메카는 카바조 중에서도 압도적인 인지도와 매출로 레이와 넘버원으로 불리고 있는데 1일 최고 매출은 2-3억 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대의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생일 이벤트에서는 3일간 5억 엔의 매출을 올린 전설을 기록했고요.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일해도 못 받을 돈을 하루 만에 벌어들인 것이죠. 레이와 넘버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과거 손님에게 받은 최고액의 선물은 무려 6천만 원대의 시계, 그 외에도 집에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 온갖 명품 가방들을 질비해 있는데 이 중에선 한 번도 안 든 가방도 있다고 합니다. 보유한 가방을 다 합치면 10억 원이 넘고요. 명품 시계도 많은데 1억 원대의 파텍 필립 시계들, 리차드 밀 시계 등이 있다고 하는데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몇 배로 올라 재테크가 되었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명품들은 대부분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선물로 받은 것들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히메카는 일본 효고현, 야마가사키시에서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포르쉐 등의 고급 외제차를 취급하며 스폰서 사업도 다루는 등 폭넓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렸을 때는 비교적 평범하게 자란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하게 된 야키니쿠집 아르바이트를 통해 인생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야키니쿠집 알바였음에도 히메카를 보러 오기 위한 단골 손님 등이 생겼고 이 계기로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재능으로 그녀가 선택한 직업은 캬바조. 18살 때부터 캬바크라에 들어가 불과 3개월 만에 가게의 1인자에 오르게 되었는데 사실 히메카는 술을 못 마셨거든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 경험도 부족한 아이가 음주도 하지 않으면서 가게 넘버원이 된 것입니다. 야키니쿠 가게 알바 때는 열심히 일해도 시급이 똑같았는데 캬바크라에선 시급 앞자리부터가 숫자가 달라져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인기 비결은 타고난 외모와 더불어 아자토 가와이로 불리는데 아자토이는 약삭빠른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여우 같은 귀여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이유가 호기심과 사회 공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고 처음엔 부모에게 숨겼지만 집에 둔 명함 50개를 한꺼번에 들켜버리면서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집을 나가라 라고 했는데 미래의 레이와 넘버원답게 히메카는 당차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캬바조도 일을 하는 가게에 따라 급이 나뉘기도 하는데요. 햇병아리지만 포텐셜이 엄청났던 히메카는 2022년 오사카의 유명 클럽인 클럽 레이스로 이적하면서 여기서 접객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가게 에이스가 되어가는 드라마 스토리처럼 히메카는 이적 후 첫날부터 단 3일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로 매출 1억 엔을 올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 참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일본 소녀가 집을 나와 넘버원 캬바조가 된 성공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지만 재력과 미모를 자랑했던 히메카의 뒤에는 엄청난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키쿠치쇼, 일명 카케룽이라고 불리는 남성으로 투자회사 XCI 대표였죠. 투자회사 대표답게 카케룽의 애차는 롤스로이스 팬텀, 30억 원대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엄청나게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는데 수중에는 평생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 여러 여성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지만 얼마 안 돼 카케룽의 마음은 한 사람의 여성에게 좁혀졌습니다. 네, 그게 바로 히메카였던 것입니다. 생일 이벤트 당시 일매출 10억 원을 자랑한 히메카의 매출에서 큰 기여도를 보여주며 그들만의 애정 표현을 했고 1000만 엔이 넘는 해리 윈스턴 반지 등을 선물했는데 선물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블랙
블랙카드. 카케룽은 히메카는 특별하다며 블랙카드를 줬는데 물질적으로만 충만한 듯 보였던 이 사랑은 결국 히메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카케룽처럼 캬바조들에게 비싼 샴페인을 사주면서 매출을 크게 올려주는 손님을 후토갸크라고 합니다. 후토마키가 굵은 막기잖아요. 두껍다란 뜻의 후토이와 손님인 갸쿠의 합성어인데 엄청난 재력으로 히메카의 후토갸크를 자처하고 있던 카케룽은 폰지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히메카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천재 트레이더라고 불린 카케룽의 정체는 폰지 사기범. 그의 투자회사는 알고 보니 후발 출자자의 자금을 선행 출자자에게 돌리기만 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고 불법적인 자금 모음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최대 월간 반환율 37.96%라는 고이율을 미끼로 총 7천억 엔, 약 7천억 원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히메카는 SNS에 좋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면서 사죄를 합니다. 불법적으로 모은 피해자들의 돈이 히메카에게 온갖 명품과 샴페인으로 흘러갔다고 사람들은 유추했고 이를 의식한 듯 사과문을 올린 것인데요. 주간문춘이 직접 히메카를 찾아가 물어보자 히메카는 사죄를 하면서도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저는 캬바조라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돈을 써주시는 분들을 꺼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캬바조인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카케룽은 매우 억울했는지 가쁜 폭로전을 시작합니다. 카케룽은 히메카뿐만 아니라 히메카의 어머니에게까지 총 25억 엔, 250억 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고 말하면서 증여세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스타 라이브에서 폭로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히메카의 바스트 확대 수술의 비용도 부담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와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를 당하자 이를 갈며 공방을 시전했는데 이쯤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히메카는 휴식기를 가진 뒤 2024년 2월 클럽 레이스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패션 행사에도 나오며 그녀가 인생을 걸었다는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일본에선 SNS나 유튜브 채널, 심야 TV 프로에서 캬바조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도가 늘어나고 이들의 패션과 화장이 유행을 하면서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한 기사에선 상식이 뒤죽박죽이 된 일본의 세태를 꼬집습니다. 아이들은 캬바조들의 인스타 라이브를 보며 그녀들이 쓰는 비싼 명품 화장품을 갖고 싶다고 엄마에게 조르고 대학에선 학생들이 캬바크라나 걸스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교수에게 일찍 나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업태는 일본에서 불법이 아니기에 뭐가 문제냐는 인식도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큰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후폭풍이 숨어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